요즘 전 세계 경제가 정말 시끄럽죠.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이 경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시죠. 자, 우선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? 0.9%.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네, 바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. 원래 0.8%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이걸 0.9%로 올려잡았다는 거예요. 아니, 전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좀 의외죠? 그러니까요. 여기저기서 무역전쟁이다, 불확실성이다 해서 힘든데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이 경제 미스터리의 단서를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이 퍼즐을 어떻게 풀 거냐면요. 우선 긍정적인 단서부터 찾아볼 겁니다. 우리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AI 덕분에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점. 그 다음엔 반대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균열은 뭔지, 또 관세라는 큰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지 살펴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까지 그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? 의외로 해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. 바로 국내 소비 시장에서 그 첫 번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.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.4%. 이게 뭐냐면 내년도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이만큼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에요. 이게 바로 이번 경제 퍼즐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각입니다. 물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도 있었죠. 근데 진짜 주목할 부분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101.8에서 111.4까지 와,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.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하는 기대감이 소비로 이어진 거죠. 자, 이렇게 안에서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럼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, 바로 수출은 어떨까요? 이쪽도 상황이 괜찮을까요? 자, 보세요. 플러스 2.5%. 이건 내년 우리나라 상품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전망치입니다. 소비에 이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버텨주고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잘 팔려서가 아니에요. 핵심은 바로 AI에 있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정말 엄청나잖아요. 그 덕분에 AI의 뇌 역할을 하는 우리 반도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우리 수출의 생명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. 잠깐만요. 안에서는 소비가 좋고 밖에서는 AI 덕에 수출도 잘 된다면서요. 그럼 성장률 전망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바로 여기에 이번 이야기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이게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소비와 수출이라는 두 바퀴가 잘 굴러가는 동안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은 지금 심각하게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. 자,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? 한쪽에서는 민간 소비가 플러스 1.4%로 우리 경제를 힘껏 밀어주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재화 수출이 플러스 2.5%로 앞에서 힘차게 끌어주고 있습니다. 밀고, 끌고 아주 좋아 보이죠?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. 이 모든 긍정적인 힘을 다 깎아먹는 거대한 발목 족쇄가 있었어요. 바로 건설 투자입니다. 보세요. 무려 마이너스 8.3%입니다. 이 엄청난 추락이 경제 전체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안으로는 건설 경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서 더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바로 피할 수 없는 변수, 미국의 무역 정책이죠.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보입니다. 상호관세 15%에다가 특히 우리 주력 품목인 철강, 알루미늄에는 무려 50%, 자동차 부품에도 15%라는 엄청난 관세 장벽이 생긴 겁니다. 말 그대로 관세 미로에 갇힌 거죠. 그럼 이 관세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까요? 바로 이 정도입니다. 이 관세 때문에 내년 우리 GDP 성장률이 0.45%포인트나 깎여나갈 걸로 보고 있어요. 그 다음 해인 2026년에는 무려 0.6%포인트나 애써 끌어올린 성장률을 그대로 반납해야 할 판인 거죠.
결국 앞으로 우리 경제의 향방은 이 무역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. 무역 갈등이 좀 풀리는 거죠. 그러면 글로벌 교역이 살아나면서 우리 성장률도 0.1%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그냥 지금 이대로 가는 기준 시나리오. 이러면 예측대로 1.6% 성장하는 거고요. 마지막 최악은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. 갈등이 더 심해져서 보복 관세가 난무하는 거죠. 이 경우에는 성장률이 0.2%포인트나 더 깎이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. 강한 내수와 수출이라는 기회, 그리고 건설 침체와 무역 전쟁이라는 위기. 이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?